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뒤끝이 아주 가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간장종지 같은 정치 행보를 보이더니만 그의 페르소나이자 소통령 한동훈 장관까지 좁쌀 같은 뒤끝 장렬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국의 대통령이나 일국의 장관이나 하는 짓이 개진도진인 거죠. 창피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무슨 국정운영을 국무를 보겠다는 걸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처음과 끝이 다른 이 둘, 검사였기 때문일까요? 하기사 평생 검사를 했던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의심과 의혹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획 공작을 서슴지 않는 건데요. 아직도 3년 11개월 13일이나 남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의 폭행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받아온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걸 청구한 자가 누구일까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고 당사자에게도 통보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 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의 무죄를 확정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시절인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정 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어깨와 팔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 폭행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인데요. 두 사람이 독직폭행 사건의 가해 피해 관계인 만큼 정 검사가 기피를 요청하거나 한 장관이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최종 무죄를 판결한 사안을 반년이나 지나 다시 보복징계를 감행했는데요. 참 대단한 일국의 좁쌀 장관답습니다. 평소와 달리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고 반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책상에 발을 얹어놓고 있다가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지금 말씀이 중단되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때 이제 음성 파일 하면서 이제 인권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인권부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누구나 다 감찰부 내에서 감찰 상과장도 있고 감찰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감찰부에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 일어나셔서 저는 그때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하셨죠. 몸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왔을 때 이제 특수수사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좀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때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구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저한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네. 인권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네.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총장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당일날 이제 당시 이제 총장님이 이제 한동훈과 이제 통화를 17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은 보통은 이제 입장문이나 문서들이 오고 갈 때 쓰고 통화는 아주 구체적인 의사결정 정보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일종의 시나리오였나? 저의 어떤 감찰 개시 자체를 왜냐하면 당시에 윤 총장님 감찰은 세다라고 인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찰 대상자하고 17차례 통화를 하면서 네네. 뭔가 이 사건에 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나 하는 네네, 생각이 충분히 들었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그런 감찰 개시 자체를 보고를 안 받기 위해서 아주 뭐 여기서 양쪽에다 이 양발을 올려 놓으시고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놓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통상의 검사들은 가죠. 예를 들어 구모 차장님들 뭐 아무튼 뭐 윤 총장님 시절에 제대로 의견들을 피력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들 속에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찰 개시를 못하게 자, 그런저런 여러 정황들이 지금 행정소송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1심 판결에서 수사방해 및 감찰방해가 인정되었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징계 판결들은 뭐 정책 중립에 대한 판사님의 견해가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야지 사안을 제대로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렇지만 그 1심 판결을 그때 지금 당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기록을 남기시겠다고. 제가 이야기라는 5년이든 10년 후에 이거는 범죄 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소추가 지나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왜냐하면 제가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늘상 하는 방법이죠. 이 규정을 좀 바꿔서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포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상할 수 있게 이제 대리인들을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소송 대리인 선임 및 개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뭐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취소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죠. 진행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꾸고 그래서 그 유지된다는 보장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도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자 야당이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한 사과는 못할 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이냐며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은 고발 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일을 해도 되나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는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을 향해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이 요구했다고 뒤에 숨지 마시라.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우려가 없다고 숨기지 마시라.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하라고 전하며 거듭 당장 징계 절차를 이용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는데요. 밴댕이 대통령의 밴댕이 장관, 뭘 기대하겠습니까?